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 세력이 개헌론에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개헌론 언급을 자제하라 이런 입장이지만 그 당의 중진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개헌에 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를 하는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죠. 그리고 송영길 중진 의원, 문재인의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이용선 의원, 이런 사람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떠한 형태의 개헌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왜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특히 이 권력구조와 관련된 세 가지 형태의 개헌론, 이런 것들은 어떤 것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배합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헌은 국민의 어떤 압도적인 의견이 하나의 안을 선택할 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처럼 그럴 때 개헌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개헌이 후유증이 없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민이 100만 명만 서명을 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자. 현재는 개헌안 발의권이 대통령과,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와 그리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2분의 1 이상, 이 두 종류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이 100만 명만 서명을 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붙여도 부결될 그런 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하고 또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를 좌파 세력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5월 8일 본회의 표결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부결될 걸 뻔히 알면서 이것을 표결을 추진하는 것은 개헌론을 위한 21대 국회의 개헌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분위기 조성 작업, 군부를 계속 떼어넣는 것. 그래서 본격적으로 21대 국회가 열리면 좌파 연합이 19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석만 끌어오게 된다면 개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국민투표라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난 4.15 총선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좌파 연합이 추진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대 국회의 최대 뇌관이자 폭탄은 개헌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통령 중임제, 문재인이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기간이 지나서 폐기되고 말았는데, 그때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 대통령 4년 중임제였습니다. 저는 한때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에는 이마저도 회의적입니다. 이번에 4.15 총선을 겪으면서 빤히 문재인 좌파 정권의 3년 폭정 실정 때문에 문재인이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가를 아는 분위기에서 당연히 문재인이 심판이 되고 집권 여당이 패퇴해야 되는 총선거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서
집권 여당이 대승을 하게 되는 이런 우연. 자,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적용을 해보자면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지금 뭐 청와대에 있지만 또 다른 또 이 어나더 문재인이 나타나서 4년 동안 4년 중임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4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헤집어 놓고 경제는 추락하고 나라를 망쳐놓은 상황에서 뻔히 대통령 선거를 하면 정권이 우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의 즈음에서 코로나라든가 또는 남북의 어떤 묘한 급변 사태 이런 것들 예기치 않은 일종의 우연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재인 같은 이 낙제점 대통령이 4년을 고스란히 더 할 수 있게 된다. 나라의 운명을 거의 우연이나 도박에 맡기는 이런 형태가 된다. 때문에 5년 동안 하고 깨끗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석 아니겠는가? 물론 좋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 대통령이 4년을 더 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재선되기 위해서 파퓰리즘 정책의 유혹에 빠질 것이며 여러 가지 무리한 수를 두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좋은 대통령이 4년을 더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나쁜 대통령이 4년을 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겪는 손해와 해악이 훨씬 더 크다. 이원집 정부제, 대한민국 같은 이런 정치 풍토와 어떤 국민성 내지는 권력 상황 이런 어떤 이 환경에서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때는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대통령과 그리고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은 외교 안보 뭐 이런 것을 맡고 이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는 내정 사회, 이런 것을 맡는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내정적 이슈도 외교 안보나 또는 이 남북 관계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 같은 것이 터졌는데, 이 좌파 대통령은 이것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우파 총리는 무슨 소리냐? 북한의 소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각제, 한국 같은 어떤 이 저품격, 이 저질의 정치 풍토 하에서는 그리고 이 과격한 국민성, 어떤 편파적이고 이 갈등 지향적인 국민성의 풍토에서는 내각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월호 같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해상교통사고, 세월호 같은 사건이 하나 터져도 국회가 해산되고 정권을 다시 뽑아야 될 것입니다. 세월호뿐만 아니라 그에 견줄 수 있는 어떤 외교, 안보, 사회적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정권의 평균 임기가 2년이 채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100만 개헌 발의권? 아니, 민노총의 조합원 수가 100만이 넘는데, 요번에 저런 개헌안을 발의한 국민개헌 바란연대라고 하는 이런 이 조직도 25개의 시민단체가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민노총 참여연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100만 명이면 4,400만 유권자 중에서 2.5%도 안 됩니다. 100만 명 정도의 개헌안 발의는 쉽게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그런데 이 좌파 연합이 벌써 19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쪽이 미래통합당이라든가 미래한국당 이 야권 연합으로부터 10석을 가지고 오는 데에 100만 국민개헌 발의권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100만 명이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슬쩍 만들어 놓고, 자 봐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추진하지 않느냐, 한번 이 얘기를 해보자. 특히 내각제, 제가 3번에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이 우파 연합에서 강력하고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감을 발굴하지 못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도 상당히 무망하다라는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 슬쩍 그 빈틈을 좌파 연합이 노려서 100만 명의 국민으로 하여금 개헌안을 발의토록 해서 내각제 개헌안, 우리 권력을 한번 분점을 해보자. 뭐 이원 집정부제 뭐 이런 것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슬쩍 내각제를 해서 이 좌파 연합이 집권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이런 음모나 계획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개헌론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음흉하고 불길한 지뢰가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